반갑습니다, 여러분. 멸종의 기록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큐레이터 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 멸종의 기록관에서 멸종한 생물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관람 시작하겠습니다. 넌 나를 쉽게 다루곤 해. 지난 시간 북아메리카 여행 비둘기로 함께했던 제1전시관 멸종백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초원에 살았던 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콰과라는 생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 상상해볼까요? 일반 얼룩말은 몸 전체가 검은 줄무늬로 덮여 있잖아요. 콰과는 바탕색이 밤색이고 흰색의 줄무늬가 상반신에만 있다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즉 앞부분은 얼룩말, 뒷부분은 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향적인 모습으로 인해 얼룩말과 말 사이에 태어난 잡종이라는 오해도 받았다고 해요. 남아프리카의 초원에 서식하던 콰과는 사바나 얼룩말의 아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몸의 절반만 줄무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기에 콰과는 얼룩말의 사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콰과인 거야?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콰과라는 이름은 이 얼룩말이 울 때 쿠아쿠아 하고 운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실제로 얼룩말의 울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의외지 않나요? 얼룩말의 울음소리를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신기하네요. 기록에 따르면 콰과는 몸 길이 257cm, 어깨 높이 125cm에서 135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콰과는 주로 오렌지강 남부에 서식했는데요. 서식지 범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부 지역의 초원과 건조한 감목지였습니다. 보통 30에서 50마리가 모여 큰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콰과는 우리 지구 어디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아 다음 전시관 멸종위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걸음을 옮겨 제2전시관 멸종위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렌지강 남부에 서식하던 콰과는 왜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제2전시관의 기록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 때문입니다. 콰과의 비극은 1652년 네덜란드가 남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당시 사냥꾼의 천국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사냥과 과중무역이 성행했는데요. 콰과 역시 안타깝게도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초기 네덜란드 정착인들과 보호인들은 콰과의 가죽과 고기를 노렸습니다. 특히 콰과 고기는 얼룩말 중에서도 맛이 뛰어났고 그들의 가죽은 사치품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콰과가 가축과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개체를 몰살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유럽인들의 소와 양을 방목했던 척박한 소원에서 콰과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결국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마지막 콰과 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스테이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8년경에 자취를 감추며 결국 콰과는 야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뒤로 콰과는 오직 동물원에서만 생존했는데요. 성격이 다른 얼룩말보다 다소 온순한 편이기였기에 사람들에게 기들어져 전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순하다는 의미는 다른 얼룩말과 비교했을 때 온순하다는 점이라는 사실인데요. 콰과는 얼룩말답게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동물이어서 천적인 사자나 점박이 하이에나와 엉켜서 싸우기도 했답니다.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각각 한 마리씩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런던 동물원의 콰과는 1872년에, 베를린 동물원의 콰과는 187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8월 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원에 살고 있던 콰과마저 16살의 나이로 사망하며 이 동물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19세기에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선 유럽인들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무자비한 동물 남획이 이뤄졌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해의 도도새와 이번하의 콰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몇몇 동물종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콰가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것 같네요.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이제 마지막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후 그들이 살던 터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제3전시관, 그들이 떠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남아프리카 오렌지강 남부의 초원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콰가를 비롯한 다양한 초식동물이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콰가가 사라진 뒤 이곳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7세기 중반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대규모로 유럽인들이 정착하며 자연초원은 가축 방목지나 농경지로 바뀌었다고 해요. 콰가가 멸종하며 그들이 먹던 풀은 유럽인들이 주로 방목하던 대표적인 가축인 소, 양, 말 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콰가는 특정 풀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도 했는데요. 그들이 사라지며 일부 식생이 변했고 대신 다른 초식동물 스프링복, 보노보 등이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콰가는 위기감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서는 위험을 먼저 알아채고 주변 동물들과 함께 도망치는 역할을 했지요. 아프리카 생물과 상호 공존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콰가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미래의 인간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생물이 다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서식지였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그리고 그 지구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콰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2화의 도도새가 복원 시도 중인 동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콰가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복원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로소 2016년 우리의 곁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콰가는 이미 멸종되었는데 어떻게 복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 중 현재 남아있는 가족의 DNA를 분석한 결과 얼룩말과 친척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콰가와 얼룩말의 DNA가 일치하다는 말로 해석되는데요. 그래서 레인홀드 라우 박사를 중심으로 1987년부터 콰가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복원 과정은 얼룩말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종류를 교배하여 새끼를 낳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콰가의 선조들과 흡사한 외모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생명이 되살아난 듯한 순간이었죠.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진짜 콰가가 아니다. 외모만 같은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들이 무자비하게 사냥하며 그들을 몰종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콰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한 생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는지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콰가의 멸종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 생명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앤더슨 브라이드는 콰가의 멸종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고 기들려 이용하기 쉬우며 얼마 전까지도 매우 풍부하게 발견됐던 동물이 지구상에서 쓸려나가도록 방치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현대 문명에 대한 수치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의 평처럼 풍부하게 존재했던 생명이 인간의 방치와 남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고죠. 도도새, 콰과처럼 멸종된 동물이 다시 복원되는 걸 디익스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멸종 해제를 의미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털 매머드도 복원이 되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사라진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생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원 기술이 가능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생물의 멸종은 곧 생태계에는 상처인데요. 인간도 상처가 생기고 아물면 흉터가 생기듯이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멸종된 생물이 복원되어 우리의 곁에 돌아온다고 하여도 생태계가 얻은 흉터는 계속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My life, but now I'm falling hard.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남아프리카 오렌지강 남부에 서식하던 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콰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삶과 사라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멸종의 기록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오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현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의 기록관 큐레이터 은주였습니다.